저는 여태까지 이거 정석 코어 정석 시리즈 많이 했잖아요. 보코가 저는 제일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페이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보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은, 보코는요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보코고 너는 보코가 아니야 라는 건 없어요. 근데 보통 보코 교정이라는 거를 크게 접근을 하면은 세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연골이 벌어져 있는 연골보코. 연골보코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연골 묶기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코성하면서 묶이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밑에 지방 제거해주는 지방 제거. 피부보다 이제 지방이 안에 많은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피부 보코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높여줘야 돼요. 높여주면서 이렇게 포인트가 한 곳으로 몰리는 걸로 보코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텐트를 친다고 할 때 우리는 텐트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데 낮은 텐트를 치면 덜 뾰족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니까. 네. 텐트를 높게 치면은 이걸로 쫙 이렇게 올라가겠죠. 고효과로 보코 교정을 세 가지로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피부 보코가 좀 심하신 분들은 높이 욕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피부가 사실 바꿀 수 없는 맞아요. 조직이에요. 의사가 뭐 잘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조직인데, 저는 이제 풍선 부풀리는 걸로 설명을 해드려요. 풍선을 빵빵빵 부풀리면 풍선이 점점 얇아지는 것처럼, 코도 높일수록 그 피부가 조금 얇아질 수가 있어서, 피부 보코는 조금 이제 익스텐션 좀 높여주는 거를 확보를 해서 좀 얇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피부 두께를요 환자분들 바꿀 수 있습니다. 살 빼면 얇아집니다. 아직 오늘 보여드릴 사진은요 거의 다 15일차, 2주차, 3주차 사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모양이라고 보시면 어렵고, 보코 케이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얄쌍해질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차 사진입니다. 옆에서도 먼저 보시면요, 약간 짧은 보코, 맞아요. 비주도 조금 들어가 있고 비중각도 들어가 있는 코입니다. 그래서 정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볼볼러스 팁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코끝에 포인트가 명확하지가 않죠. 네, 수술 전에는. 네, 정면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높이고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면 봤을 때 이 정도 보이려면은 옆에 봤을 때도 이 정도 높이는 빼줘야 된다 라는 거고, 수술은 아주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짧은 느낌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높이도 해소하면서 라인도 잘 나왔고 비주 들어간 느낌도 잘 나와 있네요. 다음 분 가시겠습니다. 이분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아예 콧볼 바닥부터 확 줄어드는 모양이 보이죠. 네. 그래서 수술 전에는 T포인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네. 수술 후에는 이제 좀 높여주면서 T포인트를 만들어준 경우고요. 네. 옆에서도 보면 그래서 높이가 꽤 그쵸.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수술 굉장히 잘 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콧날개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으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올려주면은 코가 덜 짧아 보이고 좋긴 한데, 이분 얼굴을 보시면 약간 인중이 긴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콧날개 올리기는 같이 안 한 것 같아 너무 보입니다. 많이 올려주면 인중이 더 길어 너무 보이죠. 길어 보여서 약간 좀 근데 보코이신 분들이 콧볼 축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두 개는 사실 좀 따로 놓고 보는 게 좋아요. 보코여서 콧볼 축소를 한다라기보다, 진짜로 콧볼이 넓고 그러면은 물론 줄이는 게 낫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보코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높이를 높이면서 이제 얄쌍하게 하기 때문에, 높이게 되면 콧볼이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볼이 넓으면 당연히 줄일 거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콧볼 축소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콧볼의 모양을 교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할 거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눈 사이 거리. 눈 사이 거리랑 여기랑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눈 사이 거리가 뭔데 콧볼을 줄여버리면요, 코만 너무 코가 너무 빼꼼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콧볼 축소를 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넓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저는 보코이신 분들, 흔히 말하는 보코이신 분들은 콧볼 축소를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높여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높이면서 여기가 주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콧볼의 두께라도 베이스가 줄어들면요 더 두꺼워 보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코이신 분들은 오히려 콧볼 축소를 안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코여서 콧볼만 먼저 줄이고 나중에 이제 코 맞아요. 수술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곤란해요. 맞아요.
오히려 콧볼을 먼저 줄여버리면 콧구멍은 너무 조그매졌는데 거기서 우리는 꽤 높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높일 걸 생각했을 때 콧구멍은 너무 작아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콧볼 축소를 미리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콧볼 축소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거의 단독으로 콧볼 축소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내측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측이 뭐냐면 콧구멍 사이즈를 줄면서 하는 게 내측이고요. 바깥쪽만 줄여주는 게 외측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콧구멍을 보이려나? 이렇게 줄였어요. 콧구멍을. 그리고 이거 눕혔어요. 그러면 콧구멍이 11자처럼 보이죠. 너무 조그매지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가실게요. 보시면 복코 느낌은 그렇게 흔히 말하는 연골 복코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은 약간 오히려 용코 같은 그죠? 느낌이 있죠. 이제 연골 복코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는 보이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죠. 콧구멍의 연골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주면서 비공도 싹 내려주는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 여기 꺾여 있는 느낌이 요거 있죠? 요거에 많이 줄었을 겁니다. 줄고 여기가 뚱뚱한 느낌이 많이 줄었을 것 같네요. 인상 많이 좋아지시네요. 진짜 잘 되죠. 다음 장면 가시겠습니다. 16일차인데 이분은 아마 피하 지방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에서 많은 코 모양입니다. 맞아요. 흔히 말해서 나 복코예요. 복코 때문에 수술하러 왔어요 라는 코가 요 정도 코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생각보다 드라마틱하다면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보이려면은 옆에서 봤을 때 높이를 그래도 꽤 많이 높인 높였죠. 거죠. 이분은 이해가 꽤 되시죠? 많이 높였어요. 높이면서 이렇게 코 포인트를 잡아주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도 거의 코끝이 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제 복코 수술할 때 우리 또 복코 수술 좀 잘하시죠? 복코 수술할 때 환자분들한테 기대치를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100이라고 치면 수술 후에 한 70이나 뭐 60 정도 되면 진짜 대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요. 그만큼 이게 피부가 얇아지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 환자분들이 자기가 피부가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요, 모공이 이렇게 많이 보이면요 피부 두꺼운 겁니다. 맞아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좀 편해요. 코끝에 내가 모공 때문에 좀 그러네 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피부가 좀 두꺼운 거죠. 두꺼운 경향이 큽니다. 피디님은 굉장히 얇으신 스타일. 아 진짜요? 네. 근데 모공은 좀 있네요. 저는 여태까지 이거 코어 정석 시리즈 많이 했잖아요. 복코가 저는 제일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가 퍼진 거를 포인트가 생기는 거. 네네네. 코가 뭔가 딱 생기는 느낌? 메브리즘나 이런 건 다 다듬으면서 생기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복코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60% 70% 정도로 줄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거는 훨씬 많이 줄게 느껴서 딱 스플린트 떼고 봤을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더 얄쌍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네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저는 말씀드릴 때 환자분은 복코 교정 드라마틱하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피부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아까 왜 말씀드린 연골이 이렇게 벌어져 있네요. 연골. 하지만 이분도 보시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엄청 얄쌍해졌죠? 보시면 코끝을 많이 높이는. 이거 엄청 잘 됐네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딱 보면 알거든요. 전 말씀드려요. 환자분 복코 교정 드라마틱하게 잘 되실 겁니다. 만족도 되게 높을 거예요 이렇게 하죠. 이런 분들은 하고 나면 뿌듯하죠. 그죠? 다음 거 볼까요? 남자분도 보시면 코끝 포인트가 넓은 거에서 딱 맞아요. 잡혀 있네요. 근데 이 정도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 높이를 좀 높게. 높일 겁니다. 그죠? 딱 높게. 남자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에 비해서 피부가 많이 두꺼워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남자분들이 조금 더 회복 기간이 긴 것 같고 네. 그만큼 관리도 좀 더 잘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원래 피부가 얇은 사람처럼까지는 되긴 어렵죠. 근데 이분은 6개월 차네요. 6개월 차니까 그지? 얄쌍. 이분도 아마 2주 차나 한 달 차 때는 이거만큼 얄쌍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안 되죠. 좋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좀 바꾸셨네요. 이분은 아직 붓기가 꽤 많네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딱 팁포인트. 지금 보면은 보통 이 붓기가 코끝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아직 이렇게 좀 커 보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붓기도 붓기지만 이제 피부가 좀 쪼그라들어가면서 적응해가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복코 환자분들은 이 코끝 붓기가 제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빠지는 시간을 좀 기다리시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린 게 여기 피부는 얇아요. 사람 대부분. 맞아요. 여기 피부가 두꺼워요. 여기 붓기가 훨씬 더 많고 덜 빠지는 거예요. 이분도 잘 됐네요. 한 달 차고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사진을 찍는데 다 전후에서 볼 때 콧대에 이제 딱 빛이 반사되는 게 다 보이죠.
이게 다 높아지고 좀 얄쌍해져서 저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분도 약간 짧은 복코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분이 좀 어려워요. 코 자체도 높고 큰데 엄청 피부 곱고. 맞아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텐트를 친다고 했잖아요. 낮은 쪽에 이렇게 있으면 텐트를 쭉 치면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얄쌍하게 보일 수 있는 게 많은데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코가 높은데 그러면 내가 쓸 무기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연골 묶기도 할 거고 지방 제거도 할 거고 할 건데 내가 쓸 높여서 오는 효과는 많이 못 볼 거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은 드리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복코가 저는 막 사진이 드라마틱하네요. 이것도 두 달 차. 이분은 아마 재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원래 보형물이 있으셨던 것 같고 재수술인 것 같고 그래서 재수술에 있어도 똑같아요. 이게 뭐 앞에 수술에서 안 했다면 당연히 뭐 지방 제거도 해야겠지만은 재수술에 있어서는 흉살 제거도 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커요. 맞아요. 흉살 제거도 많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높이에서 얻는 거 있잖아요. 재수술도 재수술 나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끝이 완전 처져가지고 이렇게 된 코면 올릴 수 있는 양이 많으니까 교정이 생각보다 드라마틱 하실 겁니다 라는 거고 높이 서 있는데 복코 교정하면서 더 높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정면 효과는 조금 흉살 제거하는 만큼만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재수술 때 그래도 막상 열고 들어가면 그래도 개선할 여지가 맞아요. 예상보다는 꽤 있어요. 흉살이나 이런 게 많아서 맞아요.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틀리진 않아요. 원래 저는 수술했는데 정면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그 교정 효과라는 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지. 적으면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수술장 들어보면 그렇게 사실 나타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제일 난감한 질문이 그거예요. 수술하면은 얼마나 줄어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복코 교정 하시는 분들은 그게 궁금한 맞아. 거예요. 왜 옆라인은 우리가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3D 성형 같은 것도 요즘 있으니까 대충 파악이 되시는데 정면이 어떻게 바뀔지가 되게 이거 제가 또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사진 보시면 생각보다는 드라마틱합니다. 생각보다는 드라마틱하지만 드라마틱한 범위라는 게 저희가 못 뛰어넘는 거 한 가지. 피부 두께는 저희가 뛰어넘지 못한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안 되는 거를 된다고 하면 그건 이미 의사 상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한테 줄이면 더 이상 못 줄일 만큼까지는 해놔요. 지금도 보시면은 코는 이 정도 된다고 거의 저희 병원 오시면은 가능. 저거보다 더 얇아지죠. 더 얇아집니다. 2주차 때문에. 복코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복코 교정이라는 건 사실 수술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요. 치료 때 그래서 저 복코 교정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그런 걸 다 해요. 당연히 다 하는 거고 뭘 딱 집어서 자 내가 이제 복코 교정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코 수술을 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고 모아주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제 그 지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 약간 자체를 설명하기 쉽게 그냥 용어를 교정합니다. 복코 이거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거의 복코 교정이라는 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전은 이런 걸 나눠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열고 들어가면 내 맘에 완벽하게 드는 코를 만들고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거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과로 만족시켜드리는 도도성형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복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